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발표하게 된 박종설입니다. 현재 내과 전공의 4년 차로 하고 있고 장래가 쳤는데. 성황대입니다. 지금 배우로 다니는 초보자인데 이렇게 발표를 하라고 해서 부족하지만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직 초음파가 손에도 익지 않은 상태지만 한번 진행 좀 해보겠습니다. 여성 환자의 복통에서는 이제 저희가 항상 배웠듯이 산부인과적인 질환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48세 여성이 3개월 전부터 발생한 하복부 등통을 주소로 내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진행을 했는데 우측으로 약간 편의가 되어 있었고 근층에 5.2 곱하기 4.0cm 크기의 저해코 종괴가 보여서 초음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유테러스고 약간 이제 블레더가 있는데 이제 우측으로 좀 편의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저해코 병변이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은 요 바깥쪽이 이제 근층이고 안쪽이 엔도메트리움으로 저희가 보는데, 엔도메트리움은 정상 소견으로 보이고 있고, 분비기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어떤 스테이지인지 잘 몰라서 나중에 한국찬 쌤이 해설하겠습니다. 네,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제 가지보다 저해코 병변이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이즈를 jes는데 5.2 곱하기 4.09로 해서 저해코 자궁 근종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컬러 도플러를 넣어봤는데 혈류 신호가 자궁 근종 주변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근종으로 판단을 하시고 추적 관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찬 쌤 해설해 주시죠. 예. 한번 보죠. 산부인과는 복통이 왔다. 일단은 복통이 왔다. 그리고 반드시 처음부터 LMP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LMP가 언제 있었느냐. 그래가지고 꼭 임신을 항상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임신 요새는 상당히 피임이 잘 돼서 잘 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임신을 생각을 꼭 하면서, 상당히 옛날에는 PID라든가 자궁 임신이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면은 꼭 LMP를 꼭 물어보고, LMP 물어봐서 꼭 적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부 통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조절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것이 그냥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이쪽이가 이제 자궁입니다. 자궁 근종. 이쪽이 자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얗게 보였다는 것은 대개 자궁 근종은 통증이 대부분 없습니다. 아주 크면 모를까. 근데 이렇게 하이퍼에코닉 여기 있다는 것은 시스트 디제너레이션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궁이 여러 가지 칼시피케이션이 되고 시스트 디제너레이션이 되고 여러 가지 변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시스트 디제너레이션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변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변성이 있으면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법 보죠. 요건 그걸로 조절하는. 예, 이렇게 변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자궁 내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봐가지고. 그리고 이쪽이 전부 다 변성이 있고, 간혹 여기가 에코가 좀 있다. 여기서 이제 근종이 어떤 때는 에코가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시틱 디제너레이션한 거고, 이게 이제 자궁 내막 이렇게. 분비기는 어떻게? 분명 시크루토리 페이스니까. 그러니까 초음파상에서 특징. 초음파상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시크루토리 페이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구별하기가 상당합니다. 내가 만약에 본다면 이것을 아마 보고, 여기 좀 붉어졌잖아요. 이거를 보고 아마 시크루토리 페이스라 이렇게 아마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CCD 제너레이션을 했다. 다음 또 있어요? 예. 이게 게 변성을 했다 이거죠. 녹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이 자궁입니다. 살코마가 뭐다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조직 검사를 해서 나와갔을 때 sarcoma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건 sarcoma인데 이건 전혀 알 수가 그건 없는 겁니다. 예. 또 하시네.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예.
다음 케이스는 그 갑상선 병변이 의심이 돼서 그 김용 원장님 병원으로 전원된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무스 쪽에는 정상 초음파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보기로 하였고, 그다음에 그 콜로이드성 낭종이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그 고에코성 병변 조그만 게 보이고 있고 포스테리어 코식 섀도우나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콜로이드 낭종으로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그 낭종 내에서 그 점상 저에코 그 고에코가 이렇게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서 이제 좌측 그 갑상선을 살펴보았는데 요 부위에 보면은 그 현저하게 저에코성, 그다음에 마진이 아주 샤프하지는 않은 그런 결절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다음에 그 이렇게 조그맣게 미세 석회화처럼 보이는 고에코성 병변들도 같이 보이고 있어서 이게 그 말리그런시나 이런 게 좀 의심이 돼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도플러를 진행을 하고 컬러 도플러를 했을 때 혈류 신호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0.5에서 0.4 cm 정도 계측이 되고 있었고, 다음 그래서 그 좌측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FNA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영상적으로 봐서는 유도암이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잘 만들었다. 악성 결절을 시사하는 그 소견은 이게 보편적인 건데 분당서울대병원 강의록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가 긴 모양 저희가 이제 톨러덴 와이드라는 거, 그다음에 스피큘레이티드 혹은 일디파인드 마진이 의심되는 경우, 그다음에 그 현저하게 저에코 고형 결절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둘 다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노달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악성 결절을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런 때는 FNA를 그 분당서울대병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좀 가져와봤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내가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박정 선생님 잘했습니다. 우리가 갑상선은 정말 그 외래 환자들 많고 알아놓으면 정말 유행합니다. 그런데 막상 수련 과정에 갑상선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외래에서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내과 외래에서 내분비 내과 갑상선 다 끝나고 입원은 내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외과나 이비인후과 가보니까 위에 돌 때 틈 돌 때 가서 배울 시간도 없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수련 때 갑상선 잘 못 배웠거든요. 나중에 개업하고 나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갑상선이 여기 이스무스죠. 이스무스에 여기 보통 4mm까지를 정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갑상선 볼 때는 이렇게 쏙 들어가는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이제 갑상선이 스웰링 되면 요 벌징해가 여기 없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뭐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는 이 전체가 크는 게 아니고 요 AP 다이아미터 커지거든요. 그레이브스는 전체가 다 커지는데 하시모토는 좀 보면 요 다이아미터는 안 크고 요 AP 다이아미터는 통통하게 커집니다. 요게 이제 여기 그 섀도우랑 하고 요런 거는 코메텔 에코라카지요. 코메텔. 용어가 섀도우는 그림자, 요거는 코메텔이죠. 이게 초음파 빔이 콜로이드죠. 요 덴스한 콜로이드가 부딪히면 여기 이제 콜로이드에서 리버버레이션을 생겨가지고 코메텔 에코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콜로이드 시스터라는 뜻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저 에코가 시스터인지 어떤 거는 그 파피러리 캔사의 현자인지 어떤지 구별 안 되는 수가 많겠죠. 안에 있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하고 이 콜로이드 크리스탈 감별은 코메텔 에코가 있느냐 없느냐 제일 키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런 건 이제 아마도 콜로이드 시스터인데 요거는 시스터인지 혈관인지 모릅니다. 요건 칼라 도프라를 띄어보아야 합니다. 변연에 있는 거는 대부분 혈관인 수가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결절이죠. 요 결절이 이제 좀 보시면 삐져나가는 irregular spiculate. spiculate 뾰족뾰족 침처럼 보인다는 거고 irregular, 로뷸레이터는 볼록볼록하다는 뜻이죠.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그렇죠. 침륜을 의미하는 소리죠. 그리고 현저한 저에코란 것은 우리가 갑상선이
왜 고액화냐면 갑상 콜로이드가 있잖아요. 삽상생 에피셀륨하고 콜로이드가 초음파 비인이 에피셀륨하고 콜로이드 부딪히면 음양계면이 크제가 고액화로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갑상선 암세포의 암세포가 증식이 되버리면 왜 됩니까? 콜로이드를 리플레이스먼트하고 세포로 꽉 차버리죠. 예. 세포로 꽉 차면 초음파의 투과성이 왜 됩니까? 증가되죠. 그렇죠. 초음파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증가되죠. 세포 증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코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고의 저에코라고 말하는 것은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가 반사가 안 되고 돌아오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무에코는 완전히 가버리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이런 거는 삐져나왔다. 이런 건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종단사이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제 캡슐이 비교적 조금 유지되는 것 같고, 요 에코가 요거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헬리오 신호는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갑상선에 옛날에는 우리 진단의 기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변연을 둘러싸는 혈류가 있으면 비나인이고 내 안에 혈류가 있으면 말리그는데 사실은 갑상선 요담에 혈류 신호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류 신호는 이제 다이그노시스 크라이테리아에 빠졌습니다. 혈류 신호는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이제 우리가 혈류 신호가 있다는 것은 안에 바이블한 세포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저에코 있는데 혈류 신호 하나도 없다면 혹시 이게 네크로시스 된 조직일 수도 있거든요. 혈류 신호가 있다면 적어도 네크로시스 된 조직은 아니다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스큘라리티는 캔서를 하는 크라이테리아에 빠졌습니다. 조기에서 마지막에 들어가면 바스큘라리티 있다는 것은 종양이라보다는 네크로시스 조직이 아닐 것이다는 죠. 거기에 혈류신호가 중요한 것은 나중에 폴리큘라 칼시노마 할 때는 혈류신호가 좀 중요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다음 교수님. 이 케이스는 이제 췌장 관찰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케이스이신데 이제 췌장이 후공막강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앞쪽으로는 이제 스토막하고 콜론 등이 있어서 가스에서 방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에는 반드시 금식하고 동시에 담배도 피우지 않도록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췌장 스캔은 기본적으로 심화부 횡단 스캔하고 종단 스캔, 그 다음에 경비장 좌측 늑간 스캔을 다 같이 해서 보도록 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스들이 좀 많이 차 있고 판크레아스가 요 주변 부위기는 한데 고입니다. 요 위에 여기 SMV 스프레인데 여기 여기 요거는 가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자의 심화부 횡단 스캔을 해서 관찰을 했더니 앞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미장각 가스를 피해서 보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SMV고 여기 스프레인데 예. 판크레아스 헤드고 바디 네이기고 바디 판크레아스 요렇게. 이거는 장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 다른 강의를 보니까 이제 환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반쯤 앉혀놓고서 보는 방법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환자를 판크레아스를 보기 전에 가스를 프로브로 해서 이렇게 좀 위아래로 문질러가지고 내리게 되면 가스가 내려가면서 판크레아스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테크닉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단 스캔이고 여기서 여기가 SMA로 여기 SMV. 이거 SMA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위로 이렇게 해서 판크레아스 지금 보이고 있는데 체부가 지금 이쪽으로 세부가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고 예. 여기 판크레아스 예. 바디.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종단 스캔으로 문맥에서 경부가
지금 이쪽으로 보면은 맞는 제가 여기 이제 SMV가 이렇게 예. 와가지고 스프링닉 베인이랑 예. 만나요. 포탈 베인이 되고 이렇게 들어가고 예. 요 위에 요 부분이 판크레아스의 내액이고 네. 요 밑에 요 제거 보이죠? 예, 예. 여기 운시네이터. 아, 이거 여기 운시네이터, 예. 여기 판크레아스의 아, 내액. 요거는 장관이고. 예. 그렇게 요렇게 경계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죠. 아, 네. 좀 잘 몰라서 네, 모르기 당연하지. 되게 잘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최장 두부가 그러면은 그 최장 두 분은 여기 포탈 베인이고 여기에서 요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 요렇게. 요도 될 거라 이게 아마 좀 길거든요. 예. 네, 다. 예, 그래서 보이고 이거는 이제 좌측 늑간 스캔에서 스플린 보면서 그 판크레스 테일 같이 보는 건데 요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스플린이고 그다음에 컬러드 블러를 댔을 때 그 여기가 이제 비정맥을 이렇게 파랗게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요 3번 빨갛게 보이는 게 비동맥 그다음에 요 4번 요 경계가 이렇게 보이는 부위가 이제 그 저기 스프린 쪽에서 보이는 그 췌장 미부 테일 쪽으로 스프린 하일룸 쪽에서 보이는 예. 제장미. 스프린 하이룸에서 보이는 미부 예 그리고 그 컬러드 플러를 댔을 때 그 앞전에서 보였던 그 비정맥 쪽에다 대면은 청색 혈류 신호가 보이고 있고 그 정맥 패턴의 이런 그 도플러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네. 예. 네, 잘했어요. 그다음에 그 비동맥 쪽에서 이제 있을 때는 이렇게 적색 혈류를 보이면서 펄스가 이렇게 잡히는 파동형 그 펄스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가 비동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행간 박동. 예, 박동. 예. 네. 콜라 저기 지금 비동맥 예, 스프린이가 스프린이 아트. 비동맥은 그대로 나타나고 아까 정맥 한번 해보세요. 정맥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거죠. 요거는 전상파. 정맥 정맥파. 정맥파하고 예. 아까 보고선 저는 박동파. 박동파, 동맥파고. 네. 그럼 아까 맨 앞으로 한번 가면 끝났죠? 예, 맨 끝났어요. 앞으로 가면 예. 아까 아까 그 앞에 아니 그 설명서 심하고 정당성 경비장 좌측 늑간 그런 그 경비장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스플린 트랜스 쪽에서 스프레닝. 예? 비장을 경유해가지고 보는 자체 늑간을 봤다. 아그 경비 그 스플레이를 네, 스프레인을 윈도로 해가지고 예. 파크레스 테일을 봤다. 네. 우리말로 해도 엇들었습니다. 트랜스 스프레닝. 그럼 내가 해설하게 좀 아주 잘했는데 조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판크레아스 관찰이 제일 어렵습니다. 판크레아스는 리트로페리토안에 있고 앞에 방해꾼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담배도 피워야 됩니다. 환자들 밥 먹지 마라 하면 밥은 안 먹는데 옛날에는 빵 먹고 오셨거든요. 밥 안 먹었으니까 빵 먹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담배 피우고 오시거든요. 담배 피우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담배 피우면 공기가 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음파의 제일 방해꾼은 공기입니다. 네. 제일 친한 거는 물이죠. 네, 물은 친하고 공기는 방해꾼이죠. 공기가 위에 빵빵히 들어보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도 안 피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냥 슈파인에서 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안에 스토막이나 뭐 이런 장관이 있으니까 안 보이죠. 여기 SMV 스프레닉 비 판크레아스 이렇게 돼요. 헤더 부분, 바디 탭. 이거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세미렉트 해가지고 봤습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여기 SMV 스프레닉 베인, 이쪽이 헤더 부분 내액이고 이쪽이 운시네이터 바디 테일인데 사실은 여기에다 이제 더 잘 볼락한 물을 먹인다든지 또는 여기를 컴프레션 해가지고 콕콕 눌러주면 이 앞에 있는 가스를 밀어내버리면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종단상을 봤습니다. 종단상에 이렇게 봤죠. 제일 정리해 보면 아담 아올타 SME 여기 셀리아 게시 쓰고 스프레닉 아트리 코먼 헤파틱 아트리 여기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의 바디인데 여기 스토막에 방해를 받아가 잘 안 보여. 이쪽은 막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
SMV가 좋아가가 스프레이 바네가 포탈 베인이 되고 판크레스 여기 내기고 요렇게 됩니다. 요 밑에 요 뒤에 거 보이죠? 여기 운시네이터. 내 운시네이터 요 포탈 베인이죠. SMV죠. 예. SMV가 이게 SMV가 와가 여기서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가 만나서. 포탈 베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브를 약간 틸팅 해버리면 여기 포탈 베인이고 여기 판크레아스의 헤드 프로포입니다. 헤드 프로포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판크레아스 리트로페리토늄 이제 막 끝부분은 테일 부분은 스프린 하일룸 쪽으로 가고 거기에서는 인트라페리토늄입니다. 그래서 스프린을 윈도로 해가지고 판크레 테일을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레드 컬러는 프루브가 일로 프루브를 향하죠. 스프린을 향하니까 스프린이 아트리죠. 이거는 블루 컬러는 이어서 프루브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스프린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베인입니다. 빨갛다고 아트리, 파랗다고 베인, 그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동정맥이 아니고 혈류의 방향뿐입니다. 우리가 동정맥 알락하면 요걸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빨간 것도 요런 진한 거는 혈류가 느린 거, 밝은 거는 혈류가 빠른 거죠. 요것도 진한 거는 혈류가 느린 거고 밝은 거는 혈류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이거는 진하지 않나요? 파란 것도 요거는 어떻습니까? 밝죠. 이렇게 요거는 혈류가 느린 거, 요거는 혈류가 빠른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해보면 정맥파죠. 정맥 컨티뉴어스하게 나오고 요거는 박동파죠. 이렇게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 앤더 다이스 벨로시티. 그거를 꼭 구태여 그 박도 정맥파다 동파를 알 필요가 없죠. 이거는 교육용 시비니까. 이거는 처음 하시는 분, 이 내용은 사실은 정례도 아니고 그냥 교육용 시비입니다. 공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 예. 그 스플린 하일럼 주변에서 예. 그 두신의 하이퍼플라지아하고 예. 판크라스테이라고 예. 억세서리 아, 스플린하고 이렇게 그렇죠. 관찰할 수 있는데 그렇죠.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역시 우리 옹교수 점점 이제 질문을 잘 많이 받는 질문이죠. 스프링 하일런 쪽의 매스가 보이면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 아까 말씀 액세서 스프린 제일 많습니다. 액세서리 스프린은 우리 스프린하고 액세서 스프린하고의 에코제니시티가 똑같습니다. 첫째 그겁니다. 두 번째 칼라를 딱 띄어 보면 스프린의 아트리에서 액세서리 스프린으로 들어가는 배슬이 보이면 그건 틀림없죠. 그렇게 에코제니시티가 똑같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봤던 판크레아스의 테일이 보일 수가 있겠죠. 그 판크레아스 테일은 이제 에코제는 다양하죠. 판크레아스가 쉐트 인필트레이션 많이 되면 고에코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에코입니다. 그거는 보시면 모양이 보시면 대체로 스프레닉 베인 위에 얹혀 있죠. 스프레닉 베인에 얹혀 있고 그 다음에 에코제니스가 판크레아스 에코하고 같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스프린 에코보다 판크레아스 에코가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병변에 따라 틀리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칼날 떼어 보면 혈류가 안에 안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주는 거는 아데날 그랜드 쪽이죠. 아데날 그랜드는 좀 더 이쪽보다 위치가 좀 틀리죠. 그거보다는 리트로페리토니얼 튜머가 있을 수가 있죠. 리트로페리 메소테리오마, 리트로페리 튜머, 이런 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초음파로서는 감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가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장강가스가 들어가 가지고 장이 인터셉션 겨 들어가 가지고 마치 저에코 메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틸리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장관은 움직이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슈도시스트가 그쪽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벌써 아데날 그랜드 튜머는 좀 더 위치가 여기가 아닙니다. 좀 더 그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데날 그랜드는 보통 로런하지 않습니다. 액세서리 스프린은 사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요. 한 번 보면 그 크기는 거의 1cm에서 2cm 미만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이고 에코도 스프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보면 아 이거는 그거보다 이런 느낌이 오고요. 그 외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진짜 좋은 질문이었어요. 다음 진행하십시오. 그 이번 케이스는 그 콜레스테롤 폴립과 그 결석 감별하는 데 있어서 감별점이 무엇이냐는데 그 콜레스테롤 그 결석은 피검사 체위 변환에 의해서 이동하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그 후방에 음영 보이는 반면에 폴립은 체위 변환을 해도 이동상이 보이지 않고 음영을 동반하지 않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폴립은 그 이렇게 그 스톡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스톡이 가늘어서 초음파에 보이지 않는 수가 많아서 그 꼭 폴립이 담낭벽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60세 남성의 스크리닝 초음파에서 발견된 그 다발성 담낭 폴립 증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눅궁화 스캔에서는 그 내강 안에 그 특별한 병변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측 치과의 그 우상복부 사행에서 그 스캔을 시행을 했는데 여기 보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그 고액부 병변이 관찰이 되고 밑으로 섀도우가 관찰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이에서 그 우상복부 사행 스캔을 시행을 했더니 고액부 병변이 여기서도 0.4cm 정도로 계측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섀도우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를 대봤는데 그 고에코 병변에서 그 컬러가 들어가는 소견은 보이지가 않고 있고 그래서 좌측 하이 우상복부 사행을 또 시행을 해봤는데 그 담낭내에 이제 아까 전에 하나만 보였는데 하나가 더 보이는 게 두 개의 고에코 병변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폴립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결국 섀도우가 없는 것으로 해서 폴립이라고 할 수밖에. 이제 결과가 감별 진단이죠. 담낭 내간에 고액호 보이면 가장 먼저 생각할 건 스톤. 그렇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폴립이죠. 예. 세 번째는 안에 그 데브리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고액호로 보이죠. 그다음에 안에 데브리라든지 또 담낭의 담즙이 아주 콩글머레이션 돼도 고액호로 보이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액호되는 메커니즘이 틀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폴립에서 고액호가 되는 것은 폴립이라는 왜 생기냐면 바일의 앱세륨에 그러면 화면을 꺼주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달아보십시오. 이쪽으로. 예, 그렇죠. 폴립의 생기는 메커니즘이 틀리죠. 자, 폴립은 담낭 폴립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인데 실온 콜레스테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 어디까지나 바일에서 GB 안에 GBF에 100이 있죠. 100이 이렇게 담낭백이죠. 담낭백인데 여기에 바일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담낭백으로 들어가는 거죠. 담낭백에 들어가면 담낭백에 이렇게 담낭백에 콜레스테롤이 침륜이 되죠. 콜레스테롤이 침륜이 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그 캐피를 담낭백에는 혈관에서 마크로파지가 나오는 거죠. 마크로파지가 여기 와서 마크로파지라는 놈이 콜레스테롤을 엔갈핑하는 거죠. 마크로파지. 여기 마크로파지고 히스테오사이트. 여기 콜레스테롤 엔갈핑이 되겠죠. 그러면 요 덩어리가 벌징해가 나오는 거죠. 여기 아주 작을 때는 요렇게 담낭백에 약간 있죠. 요거는 폴립이라고 하죠. 요거는 콜레스테롤 종이라고 하죠. 콜레스테롤로시스트. 요거는 초음파에서 폴립을 안 보이죠. 초음파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담낭백에 폴립은 없는데 여기에 코메텔 에코가 나오죠. 코메텔 에코. 돌출은 안 되는 거죠. 담낭백은 멀쩡한데 이 컬러를 딱 해보면 코메텔. 이 말은 담낭백이 이렇게 돌출해. 요걸 이제 조직학적으로 보면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딸기, 지리. 그 담당 베개에 보면 담당의 수 이런 거 다다다다 돌출해 조그마한 딸기 그처럼 보이는 거죠. 스트로베리 골. 여기 더 진행이 되면 여기서 더 진행되면 이렇게 되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폴립이죠. 이 앱세리움이 담낭백이 있고 담낭백 안에 멀티플 히스테오사이트 마크로 이렇게 되죠. 요거는 GB 폴립이죠. 그렇죠. 몇 단계 더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에코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되겠죠. 손발 림이 이렇게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고에코로 나오겠죠. 바일하고 앱세륨은 음양 계면이 크니까. 그러면 폴레소 폴립이 이렇게 조금 포면이 조금 일레귤러합니다. 포면이 일레귤러하고 좀 그 다음에는 요 안에 초음파 빔이 콜레스테롤하고 히스테론 콜레스테롤 부딪히죠. 그러면 점상 고에코로 나오죠. 점상 고에코 그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안에 히스테오사이트 옆에 있는 주위에는 스트로마 비교적 초음파가 잘 통과하죠. 그렇게 이 초음파가 폴립을 통과하면서 음양 감쇄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는 히스테오사이트 콜레스테롤 부딪히지만 나머지는 잘 통과하니까 섀도우가 안 생기죠. 감쇄가 별로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섀도우는 없죠. 섀도우는 없는. 스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스토크가 가늘기 때문에 이 스토크가 가늘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스토크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담낭백에서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여기 있죠. 스토크가 안 보이는 거죠. 스토크 있는데 안. 자, 스톤인 경우는 어떤? 스톤은 콜레스테롤 덩어리죠. 콜레스테롤 덩어리니까 콜레스테롤 결석 덩어리니까 총파에서 결석인 경우는 덩어리니까 자 이런 콜레스테롤 스톤이 있다면 부딪히면 이렇게 갈수록 음양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여기 비교적 스무스하겠죠. 그래서 섀도우를 되겠죠. 그게 초음파가 이 스톤을 통과해서 음양 감쇄를 일으켜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스톤의 경우는 이렇게 초음파가 떠 있는 느낌이 잘 안 들죠. 여기에 딱 베개에 딱 붙어 있죠. 물론 밀도에 따라 틀려요. 틀립니다. 여기에 스톤이 딱 붙어 있죠. 요거는 약간 떠 있는 느낌이죠. 네, 물론 이제 안에 바일의 비중에 따라서 플로팅 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해부학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됩니다. 사진. 네. 섀도우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 주변에 맞는지. 다음 진행은 그 없어지. 예. 이제 그
담낭의 그 선천성 기형 중에 하나인 프리지안 캡 담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상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프리지안 캡의 케이스가 있는데 태생적으로 담낭은 이제 내배업 세포로 내강이 막혔다가 재개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상이 생기면은 다격벽 그 담낭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체부와 기저부 사이에 주름이나 경막이 있고 그 기저부가 그 구부러진 모양을 보이는 담낭을 프리지안 캡이라고 되어 있고, 뭐 프리지안 캡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자아치와의 우상복부 사행 스캔을 했는데 1번은 이제 그 문맥이고 이게 쥐비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격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그 담낭이 있고 담낭 저부가 있는데 이게 격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꼬부라지는 듯한 이런 그 프리지아 모자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거 있고? 여기서 이렇게 격벽이 여기가 격벽이 있고, 구부러졌다 말이야. 아니 격벽이 있고 이게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처럼 있는데 그 요겁니다. 모자처럼 보이잖아요. 예. 여기 담낭 체부고 담낭 저부를 푼두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모자 모양? 여기 모자처럼 보이잖아요. 사람 모자가 뒤가 이렇게 구부러 스머프 모자. 전체를. 스머프 모자. 아 그 전체를 프리지안 보는 겁니다. 아예 요거. 아, 여기 격벽? 전체 담낭이고 예, 담낭의 격벽은? 푼두스가 이렇게 여기 요 스머프 모자 있잖아요. 아, 그 2번을 스머프 모자. 2번 전체를. 2번이 모자 구부러진 모자. 2번은 모자로. 네. 본다. 예. 구부러. 그 저도 이게 처음에 격벽이 이해가 안 아니고. 돼가지고 그 보시면 이게 이게 프리지안이지 프리지안. 구부러져 있는 게,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데 거죠. 근데 가끔 증상이 있는 경우 수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 찾아보니까 여기 끝에가 이렇게 꼬부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요걸 프리지안 캡으로 보고 있는 걸 좀 확인했어요. 그 여기 구부러져 있는. 예예. 요 그러니까 앞에서 구부러져 있는 모양이 오케이, 이런 오케이. 식으로 돼 있다. 프리지안 하는 게 그리스 위에 프리지안 하는 네, 그 나라가 있거든. 네, 지역이 네. 있거든. 네. 그 사람들이 모자를 이렇게 쓰네. 예. 아.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프리지안 사람이야. 예. 그리스에 프리지안. 그래서 그 모자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티슈 화분이 이미지로 관찰을 하게 되면 좀 더 선명한 그 영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돼서 이렇게 원장님께서 찍어보셨고, 그리고 좌측과의 우측 늑궁화 스캔에서도 그 체부와 저부가 이렇게 분리되는 격벽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개의 그 방으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제 이게 프리지안 캡이고, 그 인시던스는 나라별로 다른데 뭐 보고자는 따라서 뭐 4%까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증상이 없는 경우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데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프리지안 캡이 있어서 요거를 그 오퍼레이터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수술은 그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수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증상이 있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찾아보니까. 거기 뭐 스톤이 박히거나 또는 인펙션 제스 나무가 뭐 다른 염증이 생겨있다. 통증이나 뭐 예. 수통이나 자체는 아무 문제 없지. 예. 프리지안 캡이 뭐 사실 비나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큰 의미 없지만 사람들이 이제 폴립이라든지 다른 병변하고 감별. DB 아이들 마이오마티스라든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지. 자체는 의미가 없지. 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수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 예. 네. 이거 보면 되죠.